시어를 되게 칼같이 이렇게 돌아나가거든요. 이렇게 돈다고 쳐요. 제가 오른쪽으로 확 돌면 오른쪽에 구동을 살살살살 돌리고 바깥쪽에 구동 스핀을 완전히 그냥 파워풀하게 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걸 윙 하면서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코너의 선의 능력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이 마치 등 허리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너가 돌아나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인제 서킷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달리면 모델3 퍼포먼스보다 랩 타임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야, 대단한데? 그래서 솔직히 i4 M50과 차량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지향성 자체가 달라요. i4 M50은 그냥 고속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GT카예요. 근데 얘는 스포츠카예요. EV6 GT 는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얘가 생각보다 무겁단 말이에요. 2160kg의 이런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브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생제동의 능력부터 시작해갖고 차동의 거동성, 이런 트랙션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안정적인 서스펜션의 세팅감, 댐퍼의 느낌, 불안함을 전혀 주지 않는 이런 느낌의 파워풀한 가속력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와, 그냥 스포츠카입니다. 전기 슈퍼 스포츠카. 와, 근데 분명히 저 초반에 출발할 때 280km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193km밖에 못 간다 그러네? 여기까지 오는데 50km밖에 안 오는데? 그러니까 얘는요, 파워가 너무 많이 빠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스프린터예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달려나가는 단거리 선수예요. 단거리 선수. 근데 그 단거리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도 갈 수 있고 단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지향점이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죠.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죠. 모터가 돌아가는 그 감속비라든지 RPM을 조금씩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빨리 달리려면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멀리 가려면 연비주행을 해가지고 효율을 확 올려가지고 멀리 갈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중간 단계가 현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얘가 그냥 단거리 선수예요. 절대로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없는,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멀리 못 가는 그냥 초광력 초스피드 전기 스프린터예요. 슈퍼카예요. 슈퍼카. 진짜 얘는 우리끼리 그냥 흔하게 시쳇말로 얘기하는 조루 같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희열을 엄청나게 극대화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도 편의사항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서먼 기능, 차가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서먼 버튼으로 해가지고 차를 앞뒤로 빼고 들어가고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585마력에 740Nm의 코리안 전기 슈퍼 스프린터, 이 친구도 다를 게 없습니다. 홀드, 이런 슈퍼카도 이런 편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기어 나옵니다. 제 옆에 있는 EV6도 마찬가지지만 이 슈퍼카도 이 미친 기능을 기본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거기다가 이거 캘리퍼 봐봐. 어? 와, 대박이다 진짜. 문을 딱 열면 와, 슈퍼카의 이 느낌, 라임 스티치와 검정색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버킷 시트가 딱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에 V12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로 일단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잘 달리는데 심지어 약간 잘생겼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 정도로 잘 달리면 다른 것들이 다 배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틈만 나면 이렇게 미친듯이 세려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거리를 미친듯이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패션 감각이 겁나 좋아, 혹은 뭔가 겁나 잘생겼어, 혹은 이렇게 잘 달려나가는데 인성이 겁나 좋아, 뭐 약간 이런 플러스적인 추가적인 부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V12과 800V 시스템의 초급속 충전기가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차를 타고 있으면 천천히 못 가겠어요. 빨리 밟을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듭니다, 차가. 그리고 제가 ASD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흥분돼가지고 막 와 신난다 이러는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걸 켜자마자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한번 밟아볼게요. 이야, 정말 그 되게 큰 고주파, 무슨 바람이 씩 빠져나가는 하는 느낌으로 싹 나갈 때 진짜 흥분이 확 되거든요. 근데 AS를 켜는 순간 그게 바로 죽어버립니다. 다른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약간 엔진 사운드 같죠? 어떻게 느껴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는 진짜 없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i4 M5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요. 사이버. 저는 사실 ASD를 끄고 달리는 게 훨씬 더 흥분되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다 껐어요? 이게 리얼이지. 진짜 리얼 모터가 회전하는 RPM 소리잖아요. 이게 진짜지. 이런 거를 넣다 보니까 진짜 김이 셉니다. 김이 세요. 저는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SD는 끄고 다닌다. 다만 이 ASD와 메르디안 사운드가 묶여있기 때문에 얘만 만약에 따로 옵션으로 가격을 넣고 지불을 한다고 하면 난 절대로 안 살 건데, 메리디안 사운드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뭐 저도 EV6 지금 어스 모델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일정 부분 좋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ASD는 정말 그 한스 짐머가 작곡한 i4 M50의 그 일체화된 그 속도와 이런 달려나가는 느낌과 엑셀의 반응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체감과 속도감을 느껴지게 하면서 진짜 그 느껴지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야, 얘는 진짜 코너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한스 짐머 사운드만 같이 추가가 딱 됐으면 이거는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우와씨. 거기다가 브레이크도 안 지쳐. 얘는 브레이크도 안 지쳐. 지금 계속 제가 달려나가다가 브레이크, 달려나가다가 브레이크, 지금 이 지랄을 거의 1시간 반을 하고 있는데 안 지쳐요. 모터도 안 지치고 배터리도 안 지치고 브레이크도 안 지칩니다. 와, 얘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좋게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한 가지 매우 너무 불편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허리병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M3 컴페티션, 그러니까 M3 컴페티션도 제가 여러 차량들을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차량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버킷 시트였어요. 제가 걔를 딱 3일 타고 일주일을 알아두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버킷 시트에 대한 부분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전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는 환자란 말이에요. 척추 계열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이 단순하게 뭐 편의 기능, 뭐 통풍 시트가 빠지고 전동식 앞뒤로 가고 위아래로 가고 틸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달리려고 이렇게 버킷 시트로 만들어 놓은 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일상 영역에서 정말 괴롭고 불편한 거거든요. 달릴 때야 좋지. 막 트랙 들어가가지고 인제 서킷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일반적인 컴포트성 시트를 갖고 막 여기저기 잡아 돌리면요, 그거 버티느라 다리가 나중에는 2세션 3세션 타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인데, 얘는 또 그쵸, 잘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받아줄 건데 트랙에서. 근데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막 미친듯이 코너링은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게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라고, 너무 허리가 아파요. 거기다가 얘가 또 BMW나 포르쉐 친구들 AMG 거는 못 타봤는데, AMG 거 타봤다. AMG 거 타봤다. GTI 거 한번 타봤다. 근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버킷 시트 같은 애들을 타보면요, 약간 이 뒤쪽에 능막, 뒤쪽 갈비뼈 쪽을 정말 꽉 잡아주고요, 이 어깨 라인을 살짝 풀어줘요. 그래서 어깨는 살짝 움직일 수 있게, 왜냐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어깨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얘는 오히려 어깨가 조금 많이 벌그적거려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뒤쪽 늑골이 조금 헐렁해요.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몸이 약간 안에서 놀아. 그런데 허벅지가 진짜 그 BMW M3 컴페티션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허벅지가 그냥 이렇게 고정이에요. 고정식.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얘는 또 어설프게 만들어놨어, 그걸. 그래갖고 이런 시트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 물론 디자인은 너무 예쁩니다. 디자인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우리나라 차량들 중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요. 벨로스터 N, 아반떼 N,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지금 EV6 GT. 근데 EV6 GT 이거 4점식으로 벨트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 차를 타고 서킷 주행을 하려고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재미삼아 탈 수는 있겠지. 근데 난 차라리 그렇게 타려면 그냥 벨로스터 N을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트의 어떤 불편함이 일상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큰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간과할 수 있는 게, 얘가 21인치예요 21인치 PS4S 들어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조금만 인치 다운을 해가지고 20인치나 19인치로 초고성능으로 타이어를, 떡그립 타이어를 내면 얘는 제가 봤을 때 3.4초까지도 낼 것 같은데요. 대단한데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EV6 GT 하고 여기 3.5초라고 딱 써져 있잖아요. 3.5초
여기서 또 제가 i4 M50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점이 왜 i4 M50은 초고성능 전기 GT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왜 초고성능 단거리 스프린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트가 또 말해주잖아요. BMW가 뭐 엄청나게 편한 그런 컴포트 시트는 아니지만 버네스카 또 들어가 있어갖고 약간 단단하거든요. 근데 걔는 오래 타고 고속으로 다녀도 되게 편해요. 안 불편해요. 걔는 솔직히 한 5시간 정도 타도 뭐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힘든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그때 와 이거 타고 4시간 반 5시간 정도 딱 타니까요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딱 일어났을 때 막 허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지금도 사실 허리가 좋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한 3일 탔다고 허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i4 M50과 EV6 GT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으로 결정이 나겠죠. 저는 사실 EV6 GT가 나오면은 바로 구입하겠다 그랬거든요 진짜. 왜냐면 저는 그때 EV6 GT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버킷 시트지만 컴포트 세미 버킷인 줄 알았어요. 가죽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폼도 있으면서 버킷의 형상을 갖고 있고 통풍도 되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미 컴포트 버킷 시트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 영역에서의 이 부분을 커버를 쳐주지 못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 제가 끄고 하나 둘 셋. 3.44초 나왔습니다. 3.44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씨 미쳤다 진짜. 대단하네. 자, 이 정도로 이제 EV6 GT를 정말 재미있게 탔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멋진 차량을 타면은 보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계속 갖고 있고 싶고 틈만 나면 갖고 나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려 밟고 싶고 막 난리 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얘는 좀 빨리 반납하고 싶어요. 왜냐면 허리가 너무 아파. 제가 허리가 병신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버킷 시트의 한계점이 너무 세서 얘는 좀 빨리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와 이런 차체의 거동성과 와 이런 초고속 영역에서 이런 주행이 가능하다고?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집니다. 대단해 대단해. 완전 그 브레이크 지치지가 않아.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고성능 스프린터의 어떤 컨셉 지향성을 기아에서 기가 막히게 뽑은 것 같아요. 결론은 기아에서 약간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기술력을 뽐내기 위한 상징적인 상징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그 포르쉐 918 스파이더 같은 상징성 같은 느낌. 근데 얘는 진짜 전기차로서 양상카로서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파워를 나타내면서도 이런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거기에 뭐 제가 오늘은 에이다스에 대해서나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그냥 쌩 까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에이다스는 전세계 탑티어급 정말 잘 하고요. 차선 유지 잘 하고요. 스티어링 휠 조향 어시스트 굉장히 잘 하고요. 앞차의 간격 유지 굉장히 잘 하고요. 진짜 대단해.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단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4 M50과 비교해서 장점, 얘는 이렇게 초스피드로 빠른 초고성능 K 스프린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편의 장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V2에, 외부 V2에 에이다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실내 편의 기능. 장점 중에 초강점은 가격. 이런 미친 차가 7,200, 얘는 7,300만 원이에요. 요 옵션이랑 대시캔 옵션이 두 개가 옵션이 들어갔을 거예요. 7,3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400만 원 보조금 받으면 6,900만 원이야. 6,900만 원에 맥라렌만큼 빠른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다. 충격 먹었나 본데요? 떨어졌어 고프로가. 아무튼 이런 가격에 이 정도의 파워풀한 성능에 이 정도의 편의 기능을 갖고 이 차를 구입해서 살 수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사진을 하는데 렌즈가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도 너무 좋으면서 좋은 화각의 그런 아이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막 그런 애들을 사진쟁이들끼리는 축복이라고 불렀거든요. 축복 렌즈. 근데 얘가 약간 그런 애입니다. 축복 전기차 같은 느낌이에요. 얘 별명이 너무 많은데요. K 슈퍼카, 코리안 전기 슈퍼 스프린터, 축복 전기차. 진짜 모든 찬사를 다 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i4 M50처럼 얘도 어느 정도의 GT 성향을 갖고 있을 정도의 서스펜션 댐퍼의 느낌을 주면서도 버킷시트보다는 약간 세미 스포츠 버킷으로 좀 편안한 착석감과 자동으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도 좀 집어넣고 통풍 시트도 집어넣어서 EV6 GT의 다음 세대가 나오면 뭐 끝내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 이게
좋아져서 배터리의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 정도 크기의 77.4kWh의 배터리가 아니라 한 100kWh의 배터리를 이거보다 더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이 GMP 플랫폼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막 꾸며가지고 애초에 플랫폼 자체를 겁나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가격도 뭐 한 1억 정도 언저리에 한 700~800마력 정도의 요런 실내 내부 뭐 편의 기능 V12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면서 시트까지도 장착한 그런 어떤 미친 차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제가 왜 자꾸 스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거리 마라토너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근육이 쓰는 게 다르대요. 근데 스프린터도 다르대요. 얘네들은 빠르게만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에너지를 소비해서 폭발적인 가속감만 할 수 있지 천천히 달려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근육질의 형상으로 자신을 발달시키지 않는답니다. 근데 얘가 딱 그 스프린터예요. 이번에 377.1km의 울트라 장거리 랭킹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건 밑에 미니 일렉트릭이 있었지만 꼴등이에요, 꼴등. 미니 일렉트릭이 몇 킬로와트시의 배터리였지? 30kWh 정도밖에 안 되는 배터리를 갖고 있잖아요. 얘는 그거에 2.5배가 넘는 배터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7.1km밖에 가지 못했다. 그것도 항속주행으로 100km의 속도로 쭉 다녔는데도, 내가 뭐 세를 밟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제로백을 막 쏘고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비가 5.1km밖에 나오지 않고 377.1km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부분이 나중에 보완이 돼서 내가 가용거리를 위해서 편하게 운전을 하고 효율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멀리 갈 수 있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미친듯이 쏘고 돌아다니고 진짜 트랙을 주행을 하겠고 스프린터적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엄청난 파워풀한 이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 수도 있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뷰를 마쳐보고 지금 1시간 45분 동안 달리면서 진짜 미친듯이 쌩 난리를 쳤는데요, 정말 즐거운 차량이기도 하지만 이 시트 때문에 또 빨리 반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년에 나오는 기아의 EV9에 몰빵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차 정말 잘 만든 차고 진짜 멋진 차량이라서 우리 와이프 한번 처음에 갖고 오자마자 태웠는데 울었어요. 너무 무섭다고. 그 정도로 정말 파워풀한 차량입니다. 진짜 물건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좋아진 상품성을 갖고 다음 2세대가 나와주길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i4 M50과 EV6 GT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구입할 거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자면요, 편안하게 멀리 빠르게 타고 다니는 GT카를 원하시면 i4 M50을 사시면 되고요. 나는 본격적이야, 뭐든지 미친듯이 트랙 달릴 거고 미친듯이 스포츠 주행할 거야, 근데 멀리 안 가도 돼, 그리고 불편해도 돼, 난 젊어, 허리 안 아파, 그러면 EV6 GT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더 전기차 관련 혹은 내연기관 장거리 챌린지 영상, IT 테크,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할 먹거리, 울트라 먹거리 챌린지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아 화이팅입니다. 진짜 멋진 차량 만드느라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